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접속사 that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접속사 that이 다양한 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시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지시 형용사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더와 같은 기능을 해요. 더와 같은 기능을 한다. 즉 관사와 같은 관사 기능을 하는데요. 지시 형용사일 때는 that 뒤에 이렇게 명사가 붙어서 저명사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시 대명사로 쓰입니다. 지시 대명사일 때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부사 기능도 있어요. 부사 기능을 하면 that much, not that much.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not that much.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렇게 표현해서 이때 that은 much라는 대명사 또는 형용사 혹은 부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that은 누구랑 같은 뜻이냐면요. so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not 부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접속사 that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that은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that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that의 역할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that은 역할에 따라 접속사 뒤에 구조가 달라지므로 역할 먼저 파악하도록 합니다. 자, that이라는 애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기능을 하는데요.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요. 동격의 that이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 밑에 있는 형용사절과는 다른 아이이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명사절로 쓰일 때는 that 뒤에 완전한 절, 부족함이 없는 절이 와야 하고요. 형용사절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절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해서 보호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that절이 수식할 때 이때 t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합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that 기능을 하죠.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 불완전한 절이 that 접속사 뒤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대응쌍과 함께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결과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완전한 절. such 같은 경우에는요. such가 명사를 강조 수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such가 대명사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such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uch 뒤에 that절이 또 오게 되면 또 결과부사절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적부사절이라는 건 so that 뒤에 주어 can이나 may 동사 완전한 절이 이렇게 오는 아이를 우리가 목적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얘네 둘의 차이를 문법에서 구분을 하자면 뒤에 can이나 may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at이 딱 접속사로 쓰였다.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건 절의 형태로 주절에 붙어서 주절의 관계, 즉 주절과의 관계에 따라 명사 기능을 하느냐, 형용사 기능을 하느냐, 부사 기능을 하느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은 역할부터 전반적인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역할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that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 오고요. 얘는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확실성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동사에 따라,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되는데요. 불확실성은 질문의 내용에 되겠죠. 질문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whether이랑 if,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명사절.
자, 그래서 여기 와 확실성을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가주어 it과 준주어 대절로 쓰는데요. 사실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문장을 만드는데, 즉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고 명확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필수는 아니다. 선택적인 요소다. That man is mortal. 여기서 man을 딱 보는 순간 여기 있는 대신 man을 수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man은요,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대표 명사입니다. 사람을 대표할 때 man은요, 관사를 쓰지 않고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간이 죽는 존재, 즉 유한의 존재라는 것은 is not his greatest treasury. 자, 그에게 그렇게 큰 비극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큰 비극은 아니다. 사람 대표 명사는 이렇게 he로 받고요. his가 여기서는 tragedy를 수식하는 지금 한정사 소유격 대명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주어 it을 쓰고 대절을 뒤로 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시 쓰였을 때 구분해야 되는 문장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때시 크게 이때 가주어 진주어와 이때 강조 구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조를 형성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같은 경우에는 대절이 완전한 절이 와서요. 주어 역할을 하는 아이가 뒤로 빠진 것 뿐이죠. 가짜 주어인 it을 앞에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it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주격보호 올 수가 있고요. 대절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절이 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that 하고 나서요. 자, 그런데 이 대 사이에 주격보호가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겠죠. 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절은 완전한 절이며 이때 명사 주격보호는 뒤에 대절과 동격을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대절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물리적 형체를 가진 명사와 동격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펜, 뭐 이어폰, 사람 이런 것과 동격이 될 수가 없고요.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와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보시면 it is a good idea 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 good idea는 눈에 보이는 실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 명사잖아요. 그래서 good idea랑 대절이 서로 동격이 되고 대절 뒤에는 주어 should consider gender equality 목적어에서 완전한 절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참고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가주어 it과 진주어 대절 사이의 명사는 진주어 대절과 동격을 이룰 수 있는 개념 명사가 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it 대시 쓰였는데 좀 다른 구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이란 무엇이냐? 영어는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강조하는 능동태는 주어부터 시작하고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은 수동태는 목적어부터 시작하는 수동태 구조로 쓰이죠. 자, 하지만 그것 외에도 내가 동사와 형용사를 제외하고 주어나 목적어나 명사보어나 아니면 부사구, 부사절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무대를 딱 세우고 그 사이에 딱 집어넣어서 강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애를 it하고 that 사이 무대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주어가 강조를 받아서 앞으로 빠지게 되면 이 that 무대 뒤에는 강조를 받지 않은 요소들이 남아있겠죠.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대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기자들은 뒤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뒤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그쵸? 당연한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 대시라는 이렇게 무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강조받는 주어는 앞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무대에 서 있는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절 뒤에는 나머지 강조받지 않는 요소들이 그대로 순서대로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볼게요. It was that을 표시해 주시고요. 자, 저는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she라는 주어가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딸려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게 된 거죠. 자, 그럼 뒤에는 주어가 없는 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대 뒤에 서 있던 예를 들자면 아이브가 무대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른 가수로 변화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로 주어가 앞으로 나오면 주격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she를 막 her나 이런 걸로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So it was she that ran into me. 자, 나를 우연히 마주친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In the park yesterday. 어젯밤 공원에서.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주어와 여기 있는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과 it 가주어, that 진주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절 뒤에 이렇게 요소가, 주요소가 딸려 나왔을 때 강조구문은 뒤에 그 주요소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고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가주어, 진주어 절에서는 불완전하지 않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목적어가 없는 절을 강조해 볼게요. 이번에는 목적어가 강조받을, 즉 자신의 무대 순서가 돼서 무대에 올랐어요. 그럼 뒤엔 더 이상 목적어가 없이 나머지는 원래 순서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목적어가 나왔다. It was 또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that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it was me. 앞으로 나온 애는 바꾸면 안 돼요. I 앞으로 나왔다 해서 갑자기 I 이렇게 되면 안 돼요. me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목적어는 목적어대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그녀가 만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주어나 사람 목적어 수식할 수 있고요. 인칭대명사도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이렇게 강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여기 자리에 사람이면서 주격이죠. 그래서 여기에 독해에서는 who를 쓴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사람이면서 목적격이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whom을 쓴 걸 독해에서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장소부사구, 시간부사구 역시 강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that 사이에 장소부사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t was, that 사이에 in the park가 나와 있고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it is that 여기 사이에 시간부사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it was yesterday that 하고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여러분 장소부사구가 앞으로 나오면 뒤에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사는 문장의 주요소가 아니니까. 자, 마찬가지로 시간부사구가 앞으로 와도 뒤에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부사구는 주요소가 아니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선생님 여기 it is that이라고 강조구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는 was인가요? 기출문제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it is가 나왔을 땐 여기 동사, 강조하고 싶은 문장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거고요. 그럼 여기는 왜 was가 왔을까요? 여기 ran into, run의 과거인 ran into가 나왔기 때문에 was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되셨어요?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주어 it이랑 진주어 that,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 살펴봤고요. 이때 강조구문은 저희가 대명사 파트 가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보어 자리. 자,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자, 주어랑 동격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주어 자리에는 맞아요. 물리적 실체가 없이 대절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념 명사가 오겠죠. The reason is 대시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the reason is because 주어 동사라는 문장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실제 영어에서는 쓰입니다. 자, 이 대시 오는 게 문법적으로 예쁜 문장, 규범 문법에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because가 오게 되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으나 실제 영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아져서 문법화된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the reason is 대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삼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오는 건 저희가 이미 앞에 동사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지동사 think, believe, guess, suppose, find, consider, hope, feel, know. 전달동사 say, explain, announce, introduce, suggest, propose, mention, admit, complain, confess. 기타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describe, 묘사하다, estimate, 추정, 추산하다, agree, 동의하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measure, 측정하다, 재다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확신의 사용식 동사 직접 목적어 자리. 이거 역시 동사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reporting was so real that 여러분 여기에 so that은요 우리가 앞서서 잠시 설명했던 원인과 결과 부사절입니다. 너무나 사실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were convinced. 여러분 이때 were convinced는 원래 문장이 여기 있는 요 문장이죠. 주어 알림 확신 동사 somebody 대절이 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여기 somebody가 주어 자리로 가서 수동태가 오고 대절이 바로 오는 이런 구문을 수동태에서도 배웠잖아요. 얘는 이런 수동태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절이 뒤에 이렇게 붙어서 확신했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 tell, inform, notify, assure, convince, warn, remind, advise, persuade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동격의 대절과 나머지 대절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